네, 박근혜 대통령의 꿈이 멈춰섰습니다. 바로 경원선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있었던 대통령 얘기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 사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열었는데요. 대통령이 김밥 가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관광객이 없을 때는 관광객 안 오냐 하고 막 아우성을 치다가 또 많이 오면 분친절하고 김밥 한 줄에 10,000원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관광객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바란다는 거.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은 이제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뭐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10,000원씩이나 하는 게 있긴 있는 겁니까?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표시한 그 김밥집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그 노점 주인이 이게 외국 사람이고 외국 네. 사람은 이제 뭐 단골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한 번만 이렇게 물건을 사고 가는 사람이니까 좀 뭐랄까 이게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 외국인이 몇 달 전에 한국 관광을 갔다 온 다음에 중국판 트위터에 해당하는 웨이보에 이런 글을 썼군요. 네.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노점 주인이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김밥 가격을 올렸다.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좀 나쁜 이미지를 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25살 청년인데 한국 왔으니 매력적으로 느낀다면 다시 오고 싶을 것 같은데 김밥을 내가 10,000원 주고 샀더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글을 올리는 바람에 중국 관광객들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다시 올 생각이 줄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잘못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그것이 한국 전체에 대한 그 이미지로 바꿔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다음에 또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관광객을 통한 경제 살리기 대통령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 얘기했었던 유라시아 대륙의 연결에 대한 꿈도 사실은 북한의 안보 상황 때문에 좀 멈춰 쓰는 장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백마 고지가 있으니까 동쪽, 동부전선 쪽인데 좀 설명을 주십시오. 이 노란 선이 경원선이 있는 위치죠? 네. 경원선이 가다가 네. 현재는 그 남쪽 그 군사분계선을 꺾어서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해서 더 못 가고 있는데 네. 민통선 북방으로 해서 약 9.3km를 네. 월정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백마고지부터 쭉 이어서 월정리까지 9.3km. 작년 8월에 기용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거 제가 기억이 예, 나거든요. 기공식까지 하셨는데 네. 현재 좀 이상하게 좀 멈춰섰습니다. 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그 통일부 관계자는 거기 주민들하고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 또 하나는 지금 네. 이제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긴장되다 보니까 대북 방송 재개 이후에 전방 네. 지역이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실상은 그게 그 대북 제재 국면에서 좀 이 탄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의지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면을 숨기고 진행이 중지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김정국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경의선 한번 연결했잖아요. 네, 그렇죠. 도라산역 만드는 것, 그걸 해봤기 때문에, 자, 동해안, 박근혜 정부로서도 이제 보수 정부로서도 남북의 철도 연결하는 그 대비를 하고 싶긴 할 텐데, 우리가 이미 다 교훈을 배웠던 거 아닙니까? 많이 배웠죠. 지난번에 네. 우리가 네. 거의 합치면 한 1조 원 가까이 많은 그 자재를 북한에 줬는데 네. 이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과 형태로 줬는데 북한이 뭐 전역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네. 현재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거 뭐 경원선 우리 측 연결한다 하더라도 네. 아마 북측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도 우리가 투자 안 하면 북한은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서부전선에 해당하는 이제 경의선은 이제 남북이 DJ 정부 때부터 해서 연결을 했고요. 자, 박근혜 정부는 동부전선 쪽에 경원선을 연결시키고 싶은 생각 때문에 작년 8월 이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장서장. 그러나 1년 만에 중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시점상으로 보면 지난해 8월에 기공을 해서 올해 공사를 열심히 했으면 네. 내년 정도면은 이렇게 준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그 끊어진 철길을 연결하는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매김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올해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까지 폐쇄할 정도로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지금 쏟아부어서 경원선을 복원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협조를 얻어서 재임 중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이 북한으로 가는 네. 철길을 잇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토지 보상이 늦어졌다느니 이제 이런 핑계를 대고 그냥 이 정도에서 이제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럼 당분간은 재개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땅값이 올라서라는데 어쨌건 땅값이 올라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복원하고 싶어서 이 지역 토지를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땅값이 오르면 정부가 물어줘야 될 게 많아서 잘 안 되나 보죠. 아니 그리고 이제 땅값이 아니라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네. DMZ를 통과하고 또 북측하고 연결하는 거 새로 놔야 되는데 네. 지금 북측하고 전혀 협조가 없는데 안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8월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의 목함지대 도발 사건을 벌리고 한 그 당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합의를 하면서 네. 그 북한이 목함지대 도발을 한 것을 모르고 기공식을 했고 네. 실제로는 그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가셨었어요. 그렇죠. 저도 기억나는데 8월 5일 날 이희호 여사도 전세기 타고 평양 갔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곳에 와서 강원도에 와서 기공식을 했고 또 목함지뢰 사건도 발생하고 아주 묘한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월 4일 날 목함지대 사건을 벌였는데 8월 5일 날 기공식을 했었습니다. 그 네.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됐었고 한데 그 당시에 저 행사를 할 때부터 사실 불가능한 걸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연결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거의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래서 지금 중지한 것은 좀 핑계가 좀 궁색하긴 하지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통일부는요, 공사 중단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보상비가 올라서 일단 일정이 조정됐다. 일정이 조정됐다는 게 일시 중단했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 어쨌건 통일부는 하여간 정부는 대체로 인정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어쨌건 대북 방송 재개 이후에 전방 지역이 불안하니까 이런 거 공사가 좀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일단 시간이 흘렀습니다. DJ 정부 때 이제 경의선 연결했고 이번에 경원선 연결을 꿈꾸었지만 결국 대통령의 큰 프로젝트 임기 4년차 중반을 맞아 멈춰섰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